그 예전에 짱짱했던 벨기에 황금 세대 거의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폰세이프스가 없었는데도 성적을 거두고 콜라 블라시치가 토리노 완전 에이스로 자리매김하면서 네, 첼시를 무너뜨리고 무리뉴를 좌절시킨 사나이죠. 캐나다라던가 모로코가 앞에 두 팀을 좀 뚫기에는 좀 많이 어려워 보이고 네, 월드컵 프리뷰 F조입니다. F조는 이제 벨기에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벨기에는 우리가 알던 그런 선수들, 황금 세대라고 하죠. 이런 선수들의 아마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이 팀도 뭐 케빈 데브라이너를 비롯해서 뭐 루카쿠, 그다음에 뭐 바추아이도 아직도 있네요. 그리고 야닉 카라스코 이런, 그다음에 알더베이럴트, 뭐 베르통원까지 원래 있었는데 이제 베르통원 같은 경우는 또 부상이 이제 좀 발발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약간 그 예전에 짱짱했던 벨기에 황금 세대 거의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그래 좀 주축 선수들이 좀 많이 노쇠화된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를 좀 메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또 뽑혔죠. 네. 그래서 좀 그거의 대표격이라 말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레스터 시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우트 파스. 아 정말 좋은 선수 진짜 잘하는 선수예요. 네, 그리고 또 에버튼의 오나나. 네, 오나나도 충분히 여기 주전 라인업에는 좀 쉽게 들진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공수 양면으로 좀 뭔가 반급발 한급발은 반급발? 아니고 반급발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괜찮은 선수라고 봅니다. 일단 또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진 또 않기 때문에 아마 출전 기회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선수는 이제 브라이튼의 토로사르가 있을 네. 것 같고 또 이제 밀란의 샤를드 케텔라르 이런 선수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뭐 말 안 해도 네. 알지 않겠습니까? 벨기에 대표팀. 그래서 항상 알던 그런 선수들이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선수들의 폼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게 있겠죠. 특히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버거킹이 돼버린 에당 아자르시가 있고 야 이든 헤이저드라고 하죠. 이든 해저드 네.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인테르에서 좀 부상을 당한 루카쿠 선수가 행복하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고 또 행복하지 않나? 이 선수 네. 도대체 언제 행복해지나요? 언제 행복하지 않은 에버튼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수비진이 좀 예전보다 약해진 느낌이 들긴 하네요. 이제 바우트파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토비 알데르바트 선수도 약간 노쇠화되고 있고 베르통원도 뭐 베르통원도 뭐 노쇠화됐고 게다가 부상까지 있고요. 그래서 좀 예전보다는 좀 약간 수비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벨기에 대표팀의 가장 큰 특징은 윙백을 윙백으로 안 쓴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 한쪽을 풀백으로 윙백으로 쓰고 있죠. 윙 자원 출신으로. 그러니까 윙어 공격수여도 될 선수들을 항상 윙백 한 자리에 위치시키는 마르티네스 감독인데 이번에는 아마 왜 웃으시죠? 약간 약간 안 찔러졌나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 시절이 갑자기 생각나나요? 훅 들어왔네. 그래서 아마 토르간 아자르가 요즘 주로 윙백으로 많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어떻게 풀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까지는 월드컵에서 그래도 괜찮은 결과들을 냈는데 과연 이 밸런스 유지가 될지 이번에도 그런 고민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선수발로 밀어붙였던 경향이 적잖아 있죠. 그 예전에는 이제 아자르 선수도 괜찮았고 루카쿠 선수도 괜찮으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약간 그때보다 좀 벨기에 대표팀 전력이 낮아졌다는 인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물론 케빈 데브라이너 이런 선수들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굉장히 잘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바추아이, 루카쿠 이런 선수를 보면은 좀 예전보다는 약해졌다는 인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좀 벨기에에서 가장 좀 뭐랄까 약점으로 꼽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전방인 것 같거든요. 루카쿠도 최근에 또 부상을 좀 당했었고 그리고 뭐 바추아이 이 선수한테 뭔가 또 기대해 보기에도 좀 뭔가 득점력을 기대해 보기도 어려운 선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로이스 오펜다 선수를 잘 몰라갖고 이 선수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스트라이커 부분에서 루카쿠가 만약에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 믿을 만한 선수가 없는 건 사실이고 바추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믿을 수 없죠. 네. 차라리 이든 해저드 제로톱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든 해저드 같은 경우 이거는 좀 차라리 나올 때마다 폼이 더 좋다고 평가될 정도로. 트로사르 차이가 하는 게 낫지. 레알에서 나올 때마다 약간 선을 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약간 벨기에 대표팀의 좀 이번 대회가 약간 좀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벨기에 대표팀의 장점은 뭐 조별리그 깡패다. 역사적으로 그래왔죠. 네, 그렇죠. 이제 벨기에 대표팀이. 근데 문제는 이제 벨기에 대표팀이 그때랑 같은 전력인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약해진 선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은 이 팀 같은 경우는 좀 비더라도 뭔가 쿠르투아가 잘 막아내서 버티고 공격은 좀 어떻게 이 클래스 있던 선수들이 나와서 뭔가 데브라이너나 이런 선수들이 좀 해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줘 축구가 좀 제발 좀 해줘. 제발 좀 그러니까 수비 해줘. 라인 노세야 된 건 쿠르투아로 땜빵하고 공격진 불안한 건 뭔가 데브라이너가 땜빵하고 뭔가 이렇게 개인 능력으로 메워야 되는 그런 현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드디어 마르티네즈의 마지막이 오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안 돼요. 마르티네즈 잘해야 돼요. 방생하면 안 돼요?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 딱 램 감독님이 위기인데. 그렇죠. 이거 월드컵이어서 에버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관련돼 있으니까 좀 하자면은 항상 단골 손님이거든요. 맨날 이제 에버튼 감독 거론되면은 1순위, 네, 1순위. 2순위 정도 나와요. 네, 맞아요. 1순위는 딴 감독 나오는데 2순위가 꼭 마버즈가 나와요. 그렇죠. 마버드가 한번 항상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벨기에 선전을 좀 응원하는 바이고요. 이런 악독한 의도가.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봤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스쿼드 자체가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 확실히 예전보다 강하다는 느낌은 안 들기 때문에 좀 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벨기에 대표팀 중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선수로 바우트파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이제 라이징 스타로 뜰 수 있는 이제 확률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스터에서 소속팀에서도 정말 좀 이제 이 선수가 오고 난 다음에 좀 물론 몇 경기 초반은 좀 안 좋긴 했지만 바로 이제 적응하면서 레스터의 이제 분위기 반등을 하는데 주요 선수 같다고 좀 보기 때문에 노세한 수비진 안에서도 좀 더 단단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마우트파스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벨기에까지 정리해보고요. 캐나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나다는 알폰소 데이비스의 팀으로 가장 유명하고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선수는 조나단 데이비드, 공격수 선수인데 되게 유망한 선수로 유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피파 유저들한테는 거의 단풍 제비우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선수이죠. 그 정도로 좀 빠른 발과 약간 슈팅 능력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는 선수기에 아무래도 캐나다 대표팀에서는 공격 핵심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선수가 알폰소 데이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11월 이후 6일 이후 두 경기에는 좀 나오지 않으면서 좀 휴식을 취한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일단 출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쉴 동안 어떻게 몸을 만들었을지 그게 좀 변수가 될 것도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또 주목해봐야 되는 선수가 바로 포르투의 스테픈 유스타키오라는 선수인데 이제 포르투가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하는데 혁혁한 역할을 했죠. 좀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겸임을 하면서 터프한 수비력과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캐나다 중원에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수도 좀 이번 월드컵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좋을 듯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캐나다 같은 경우는 북중미 예선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특히 월드컵을 진출짓는 그 경기에서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없었는데도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월드컵에 왔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경기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문제가 있다면 좀 전력 자체가 좀 약하고 또 워낙 오랜만에 월드컵을 오다 보니까 뭔가 좀 긴장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선수들이 좀 큰 대회를 뛰지 않다가 이렇게 갑자기 큰 대회에 오면 몸이 굳어버린다 그러죠. 그쵸.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거든요. 근데 좀 이제 빅클럽 경험이 있는 알폰스 데이비스나 이런 선수들이 좀 다독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알폰스 데이비스 젊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비스 많이 어리죠. 네, 많이 어리죠. 네. 그래서 좀 베테랑 선수들이랑 뭐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좀 팀원들을 다독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캐나다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고요. 크로아티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일단 모드리치의 팀으로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 월드컵 돌풍을 일으키면서 결승까지 갔던 그런 엄청난 팀이고 그 전력이 그래도 유지가 많이 됐습니다. 네, 이제 비록 이제 라키티치 선수가 은퇴를 했지만 대표팀 은퇴를 했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브로조비치나 뭐 코바시치는 뭐 예전부터 뛰고 있었고 어쨌든 뭐 세대 교체가 좀 나쁘지 않게 일어나면서 또 강한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팀이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일단 그 언제적 모드리치나 했던 그 모드리치가 아직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브로조비치라는 정말 든든한 파트너가 생겼기 때문에 중원 하나만큼은 월드컵 출전한 팀 중에 거의 손가락에 꼽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코바시치 같은 선수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로브론 마이에르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괜찮은 야키치 짤츠부르크의 루카스치치 이런 선수들도 또 알짜배기 자원들입니다. 그리고 뭐 한 선수 더 어쩌면은 그 니콜라 블라시치가 토리노에서도 맞아요. 이제 토리노 완전 에이스로 자리매김하면서 잘 해주고 있고 이제 크로아티아에서도 이제 산미들 중에서 한 이제 주축을 담당해서 자주 나왔던 터라서 블라치도 최근 좋은 폼을 보여주는 거와 이제 똑같이 대표팀에서도 좀 분명히 좀 뭔가 하나의 툴은 확실하게 있는 선수기 때문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반가운 선수가 있는데 바로 오르시치 선수가 K리그 K리그에 오르샤라고 등록이 됐었던 선수인데 월드컵까지 또 대표팀에 선발되면서 오게 됐어요. K리그의 지하라. 네, 첼시를 네. 무너뜨리고 무리뉴를 좌절시킨 사나이죠. 멋있네요. 네, 그래서 뭐 오르치 선수가 이제 대표팀에 선발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 팬들한테 익숙할 수 있는 이반 페리시치 선수 그리고 또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계속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크라마리치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계속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에도 이제 그바라디올 요즘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네, 레이프치에서. 그바르디올. 그래서 이 선수도 한번 수비진에서는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근데 단점은 이제 좀 이제 센터백이 약간 좀 노쇠화됐다 네. 이런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두마고이 비다랑 대한 로브랜도 다 저번 이제 월드컵 때 주전으로 뛰었는데 그때도 좀 나이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30대 좀 됐었는데 뭐 4년 더 먹었으니까 더 나이가 들었겠죠.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선수들이죠 다. 네, 그 전성기에서 좀 내려온 네.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센터백에는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슈투트가르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보르네 소사 그리고 또 이제 셀틱의 유라노비치 이런 선수들이 좀 올라오면서 이제 센터백 말고는 나름대로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진 느낌이 드는 라인업이네요. 그리고 일단 최근 성적도 굉장히 좋고 일단 네이션스리그도 프랑스와 덴마크 같은 조였는데 또 조 1위 수성을 했고 네. 뭐 프랑스한테 2패를 하긴 했지만 나머지 경기에서는 패가 없어서 지금 6승 2무 2패로 지금 10경기 동안 성적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폼은 되게 좋고 그래서 유지는 하고 있으니까 만약 뭐 좀 토너먼트 단계에 올라와서 약간 상성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만 만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뭔가 전력은 든든한 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약간 흥미로운 기록이 있네요. 토너먼트에 진출만 한다면 최소 4강 이상의 성적을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뭐 올라가면 대박이다 이거겠죠?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 상성인 프랑스를 만나면 무조건 또 지기 때문에 일단 프랑스를 잘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크로아티아는 여기 써져 있는 거 보니까 1998년 월드컵에서는 4강에서 만났고 2018년도 뭐 다 네. 보셨겠지만 이제 결승전에서 만나서 졌기 때문에 진짜 프랑스만 피하면은 충분히 이번에도 좀 뭔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만한 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크로아티아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진짜 마지막 팀인 모로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일단 감독 부분에 있어서 약간 논란이 많은 팀이었어요. 월드컵 전에도 일단 주요 선수인 이제 카킴 지에시 같은 경우도 이제 나 이 감독이랑 하면은 이제 나 대표팀 은퇴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할릴 호지치가 이제 대표팀 감독이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지에랑 마즈아벨을 대표팀에 기용하지 않으면서 이제 마찰이 있었고 뭐 어쨌든 뭐 그러다가 하면서 경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리로지치는 그 경질이 결국 됐고 일단 우리한테는 좀 익숙한 감독인데 결국 좀 이 선수들의 마찰이 문제를 결국 일으킨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마즈라위, 지에 이런 데 안 뽑아가길래 뭐 있나? 그랬는데 그럼 마찰이 있더라고요. 네, 그냥 그 뭐 특별히 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개인들 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새로운 감독이 선임이 됐죠 최근에. 그래서 레그라기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사실 선임들이 2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좀 팀을 만들 수 있었을지가 의문이 약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도 겪어봤지만 이렇게 월드컵 전에 갑자기 감독이 경질되고 새로운 감독이 와도 뭔가 팀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면 경기력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2018년에 딱 이랬잖아요. 막판에 신태용 감독 오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결국 그냥 카잔의 기적 하나로만 남은 그런 팀이었는데 약간 모로코도 이제 그 정도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명단에 또 좋은 선수들이 많긴 해요. 엔네시리도 있고 지에우도 아까 있고 마즈라위도 있고 해서 마즈라위 하키미 이렇게 그다음에 암라바트 선수도 있고
유명한 선수들은 꽤 있는데 과연 새로운 감독이 이 선수들을 얼마나 잘 깰지가 일단 잘 포인트고, 그리고 이 감독이 선임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력이 뭐 얼마나 올라왔다, 얼마나 잘할 것이다 예상하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대신 이제 좀 모로코가 좀 좋은 이선 자원들이 좀 많은 편이죠. 네. 이제 소튼에 있었던 예전에 소피앙 부팔도 보이고 이제 뭐 하킴 지에으 뭐 이런 이선 자원들이 훌륭한 반면에 좀 최전방이 좀 아쉽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제 세비야에 있을 때는 엔네시리 선수가 있는데 사실 이 선수도 막 득점력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없는 선수고, 그쵸. 이제 알이티아드의 암달라 이런 선수도 있는데 뭐 여기서 골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제 뭐 사실 세계 레벨에서는 네, 틀리잖아요, 그렇죠.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로코 대표팀의 최전방은 좀 약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장점은 아무래도 포백 라인이겠죠. 이제 웨스트햄으로 이적한 이제 나예프 아게르 선수도 있고, 물론 이 선수는 이제 전반기에 큰 부상을 당했다가 최근에 복귀를 해서 좀 경기 감각이 온전치 않다라는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전 소속팀이었던 스타드 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풀백 자리에는 이제 마즈라위랑 하키미가 있는데 뭐 이 선수들은 뭐 말하지 않아도 거의 월드 클래스, 거의 월드 클래스나 월드 클래스죠. 미넨 8인데 네. 풀백이 특히 또 둘 다 이제 소속팀에서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뭔가 풀백에 좀 더 이제 의존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모로코 대표팀에 의외로 저희가 들어본 선수들이 많고 좋은 선수들도 꽤 있다. 그래서 좀 돌풍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모로코 대표팀입니다. 네, 그럼 모로코 대표팀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과연 이 조에서는 누가 진출하게 될까요? 저는 제가 먼저 하자면은 일단은 저는 크로아티아가 1위로 진출할 것 같고 2위로 이제 벨기에가 진출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좀 정배픽이긴 네. 한데 여기서 뭔가 캐나다라던가 이제 모로코가 이제 앞에 두 팀을 좀 뚫기에는 좀 많이 어려워 보이고,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많이 어리고 이번에 또 캐나다가 좀 이제 이런 큰 대회를 나간 것도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에 뭔가 전체적으로 이제 벨기에랑 이제 크로아티아가 절대적인 2강 체제로 누가 1위로 나갈 것인지를 좀 대결하는 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저는 대신에 이제 좀 벨기에가 2위로 진출하고 크로아티아가 2위로 진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제 벨기에가 결국 스타 플레이어들의 활약으로 그쵸. 팀발로 그냥 이길 것 같아요. 데브라이너의 한 방 이런. 네, 약간 진짜 벨기에가 그런 게 무섭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조별리그에서 이제 계속 3승을 거뒀던 네.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좀 조별리그에서의 그런 활약을 계속 이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캐나다와 모로코는 이제 막 서로가 서로를 이겨야지 좀 네.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팀이 비겨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결국 2위 경쟁 끝나버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저는 명단만 봤을 때는 모로코가 좀 크로아티아나 벨기에를 비집고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데, 근데 또 감독 바뀐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지에으나 아니면 마즈라이나 빠져있던 기간도 좀 있었기 때문에 전력 유지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일단 두 팀이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래도 벨기에가 좀 1등을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크로아티아가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약간 수비 쪽에서 불안함도 있고, 그리고 강팀을 상대로 또 약한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벨기에가 선수들의 클래스만 좀 잘 보여줄 수 있다면은 충분히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F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G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